어린아이에게 영상을 보여주는 것의 위험성.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은데 과학적으로는 어디까지 밝혀진 걸까요? 궁금하셨다면 이 영상이 꼭 도움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베이비 사이언스 뱃사TV의 뱃사입니다. 오늘은 아직 어린 아이들의 영상 노출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식당에서, 차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에게 유튜브 영상이 나오는 핸드폰을 쥐어주거나 가정에서 육아할 때 TV가 틀어져 있는 일은 상당히 흔합니다. 아이와 디지털 미디어, 과연 어디까지 괜찮은 걸까요? 결론부터 아직 어린 아기라고 해도 영상 자체가 뇌에 어떤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아주 근거 있는 말은 아닙니다. 미국 소아과 협회에서는 2016년에 영유아 미디어 노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은 어떤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18개월 미만의 아기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면 혹은 더 큰 아기들이 영상을 혼자서 오랫동안 시청하게 되면 대체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영유아의 미디어 노출의 부작용에 관한 연구들은 TV가 가정에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이래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어요. 많은 연구들을 통해 TV를 많이 본 아이들이 집중력 저하, 발달 지연, 특히 언어 발달의 지연, 그리고 전두엽에서 담당하는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인 실행 기능의 저하 등의 뇌와 관련된 문제가 나타난다는 상관관계가 제시되어 왔는데요. 그러나 이런 연구들을 면밀하게 살펴봤을 때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처럼 영상 노출이 뇌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준다는 명확한 근거는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것이 뱃사가 이번에 리서치하면서 읽은 많은 논문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어요. 특히 영국 왕립보건소아과학회에서는 2019년에 발간한 스크린 시청의 영향, 의료인과 부모님들을 위한 가이드라는 책자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영상 자체가 직접적으로 특정 연령대 아이들의 뇌를 망가뜨린다는 제대로 된 근거는 없으므로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 영상 시청으로 인해 어린 아기들의 뇌 발달에 필수적인 활동들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발달이 지연되고 뇌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소아과협회의 가이드라인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집중하여 보수적으로 보여주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면 영국 왕립보건소아과학회의 가이드라인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부작용에 대해 과하게 걱정하거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으며 각 가족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영상 시청이 뇌와 발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면 아직 어린 아기들이 영상 시청을 볼 때 저하될 수 있는 이 활동이 뇌 발달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일관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현실 세계에서의 상호작용입니다. 어린 아기들은 자고, 먹고, 노는 게 일상이죠. 아이들에게 있어 논다는 것은 세상을 탐색하고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이 학습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현실 세계에서 배운다. 24개월 미만의 어린 아이들은 스크린이라는 2D 공간에서 배운 지식을 현실 세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두 세계가 별개의 세계라고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Transfer Deficit 이라고 해요. 이 연구에서는 24개월 된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게는 사람이 아기가 있는 방 안에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숨기는 모습이 녹화된 비디오를 보여줬어요. 다른 한 그룹에게는 그 방에서 사람이 장난감을 숨기는 모습을 라이브로 보여줬고요.
그 결과 비디오를 본 아이들은 대부분 장난감을 잘 못 찾은 반면 실제로 보여준 아이들은 대부분 잘 찾았다고 합니다. 녹음된 영상이나 소리를 통해서는 24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학습을 거의 하지 못하고 24개월 이후에는 학습을 할 수는 있지만 현실 세계를 통해 학습하는 것보다는 효율이 훨씬 떨어진다고 해요. 즉 아이들은 영상 속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활동을 할 때 발달이 촉진됩니다. 둘째, 대면 상호작용. 어린 아이들의 정서적, 지능적, 언어적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유아교육을 조금이라도 접해보신 분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을 꼽을 거예요. 부모님과 대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아이의 발달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이 아기들의 실행기능 발달에 주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실행기능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전두엽의 발달로 인해 동작하는 고차원적인 수준의 인지 능력으로 정보를 기억하고 유연하게 사고하고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집중력, 인지 발달, 언어 발달, 사회성 발달 등 모든 발달의 영역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향후 학업 성적이나 사회적인 성공에도 매우 중요한 능력이에요. 이 기능은 돌 정도 되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해 3세에서 8세 사이에 크게 발달한다고 합니다. 이 실행 기능은 특히 24개월 이전에는 부모님과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합니다. 상호작용의 측면 중 크게 두 가지가 실행 기능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첫째, 부모님이 아이의 신호에 잘 반응해주는 반응성입니다. 부모님의 반응성이 높을수록 아이의 실행 기능은 더 잘 발달된다는 것이 입증되었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기에게 있어 부모님은 곧 세상입니다. 아기의 행동이나 신호에 부모님이 세심하게 반응해주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아기는 세상은 예측 가능한 곳이고 나의 행동이 일정한 패턴대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라는 신념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컨트롤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아기가 뭘 만지고 싶어서 자꾸 엄마를 부릅니다. 반응성이 좋은 엄마는 바로 아이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건네주거나 아이를 안아서 그 물체를 만질 수 있게 해줘요. 이런 경험을 주로 하는 아이들은 실행 기능이 잘 발달합니다. 그러나 반응성이 나쁜 엄마는 지지하면서 만지는 행동을 못하게 하거나 아이의 요구를 무시합니다. 이런 경험을 주로 한 아이들은 실행 기능이 발달하지 못해 발달도 더 느리고 스스로의 인지 능력이나 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ADHD와 같은 증상을 보일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고 해요. 둘째, 부모님의 아이의 도전을 도와주는 스캐폴딩입니다. 스캐폴딩이란 원래 공사 현장에서 쓰는 이런 철골 구조물을 뜻해요. 한국어로는 비계라고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높은 곳의 외벽을 그냥 작업할 수 없으니 이 비계의 도움을 받아 작업하죠. 작업이 다 끝나면 비계를 치우고요. 스캐폴딩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아직 혼자 힘으로 뭔가 할 수 없을 때 부모님이 약간의 도움으로 아이가 그 과제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아이가 더 발달해서 그 과제를 혼자 할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걸음마를 배울 때 아기 손을 잡아준다거나 장난감을 조작할 때 시범을 보여준다거나 말로 가이드를 준다거나 잘 해냈을 때 칭찬과 격려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러한 부모님의 적절한 지원을 통해 아이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자신감과 동기를 가지게 되고 이는 실행 기능의 발달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육아하는 엄마 아빠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이야기라서 약간 옆길로 샜는데요. 원래 하던 얘기로 돌아오면 현실 세계에서의 대면 상호작용이 특히 24개월 이전 영유아의 발달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은 현실 세계에서의 경험도 일반적으로 상호작용을 수반하는 경험도 아니기 때문에 영상 시청 시간이 길어질수록 발달의 기회는 줄어들어요. 하루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이니까요. 12개월 차인 다미의 일과를 가지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계산해보니 하루 6시간 정도 엄마와 제대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네요. 생각보다는 많지 않죠?
이 중 1시간씩만 영상 시청에 쓴다고 해도 발달에 의미 있는 시간이 영상 시청을 하지 않는 아이들의 80%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영상 시청을 하루 1시간씩 한 아이와 안 한 아이는 1년이 지나면 2.4개월치의 차이가 날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이렇게 단순하게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요. 담이 앉아? 뱃사는 리서치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리고 리서치 초반까지도 영상 시청이 아이의 뇌에 이런 나쁜 영향들을 미친다. 그러므로 어릴 때는 무조건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 게 좋다. 이런 결과를 기대했어요. 뱃사 역시 다미에게 영상을 최대한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나 좀 더 꼼꼼하게 리서치를 하고 나니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영상이 패스트푸드 같은 건 아니구나. 영상은 쌀밥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패스트푸드는 몸에 명백히 나빠요. 쌀밥은요? 몸에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영양소는 별로 없이 칼로리를 채우죠. 쌀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서 영양소가 풍부한 다른 반찬들을 못 먹게 됩니다. 영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영상 노출이 나쁘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다이지 영상 노출은 나쁘지 않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영상이 패스트푸드일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TV 등장 이후 몇십 년간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영유아 영상 노출과 뇌 기능 간 인과관계가 제대로 입증되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대중매체에서 묘사되는 것만큼 영상이 정말 해로울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육아를 하다 보면 영상이 좋은 도구로 쓰일 때가 있어요. 특히 엄마나 아빠가 혼자 아이를 볼 때 아이의 주의를 잠깐씩 끌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와 단둘이 차를 탄다거나 엄마가 잠깐 동안 아이의 방해 없이 뭔가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라거나 잠깐의 휴식이 필요하다거나 그럴 때요. 그럴 때 어떻게든 영상에 의지하지 않으시려는 분도 있지만 영상이 아이에게 나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물론 영상을 보여주지 않고도 엄마가 아이와 24시간 활발하고 행복하게 상호작용을 해줄 수 있다면 아이에게는 그게 베스트겠죠. 그러나 그게 힘든 잠깐의 현실적인 순간들에, 예를 들면 운전 중에 아이가 울도록 놔두는 것이 영상을 보여주는 것보다 나은 옵션일까요? 뱃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이라는 도구는 지나치게 사용하면 물론 좋지 않지만 부모님이 평소에 아이와 충분히 상호작용을 해주면서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부작용 없이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국 왕립보건소아과학회의 의견과 같은 맥락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학계에서는 영유아 영상 시청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여러 방향의 연구 결과들이 혼재하는 현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 시청 자체를 무조건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영상을 시청하는 맥락과 컨텐츠가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이에게 영상을 보여줄 때 어떤 특징들을 가진 영상을 어떤 맥락 속에서 보여줘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학습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뱃사가 다음 영상으로 더욱 상세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엄마의 근거 있는 육아 정보 뱃사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뱃사가 대신 리서치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아빠 얼굴이 재밌는 건가?